문제는 방금 그런 20억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20억을 먹었다더라. 그러면 검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먹었어? 조폭하고 뭐 먹었어? 하면은 아마 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건데 과연 이재명한테 이런 지금 김영판 의원이 그 박철민이라는 조직원 아닙니까? 조폭 조직원. 그 사람의 그런 잡힐 편지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할까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너무 지금 엉망해갖고 우리 같은 전혀 수사에 무례한인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뭔 수사를 저렇게 하나? 이럴 정도 아닙니까? 근데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미 그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럼 뭐 공익신고 접수하고 그 접수 사본 들고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한테 온 편지 있잖아. 원본을 들고 오고 그 김영판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접수가 공익신고로 됐기 때문에 신변 보호가 되고 저는 이제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 실제 그 외에도 이게 관계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다 이게 조폭도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지 왜 은수미한테만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부터 내려오던 그게 계보가 있는데 은수미가 경기 동부연합 핵심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은수미만 갑자기 조폭이 지원해 줍니까? 그렇겠죠. 은수미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재명 오빠도 이게 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으나 야 얘들은 믿을 만해. 이러니까 이게 이어서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정황상 그리고 이게 증거상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윤석열 근데 그 재판에서 80만 원인가 뿐이 안 받았어요. 다들 당연히 이건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아웃되는 걸로 성남시장. 그랬더니 또 재판 거래를 잘하는지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게 김만배하면 조사해봐야 됩니다. 권선일이처럼 어떤 거래가 있는지 그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들락날락 했는지. 그러니까요. 결국에 대법원만 가면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1심에서는 이게 당선 무효형인데. 김만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재명이가 또 야 운수미 것도 좀 잘해봐 하면 또 누구 뭐 대법관이라든가 또 자기 친한 뭐 검찰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좀 다운을 시켜주라. 시장직은 유지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이게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이 한 97%, 상고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하고 은수미만 왜 대법원에 사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재판거래 조사해봐야 된다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대장동 사건의 진짜 키맨이죠. 이 사람은 남욱 변호사. 2009년부터 이재명이가 거기 오기 전부터 사실은 대장동 사업에 군침을 흘리면서 정영학 회계사하고 땅도 사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 키맨이 들어오는데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가? 남욱이가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남욱이는 왜 머리를 그렇게 장발을 기르고 옵니까? 변호사 같은 변호사라도 좀 민망하던데요. 머리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마 이 공항에서 바로 피해자로 체포돼 가지고요. 끌려가면 잡혀가면 이게 48시간 동안 잡아두거든요. 그럼 이게 그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크게 보면 이게 그 네 가지를 아마 남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크게 네 가지를요. 네 가지. 자, 첫째는 이제 그 50억 클럽. 50억 클럽에 7명 있죠? 정량 녹취록 있잖아. 이게 남욱이도 많이 들어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 진짜 50억이 갔는지 클럽이 있는지, 로비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이게 그 첫째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그분을 조사하는 거죠. 그분. 그게 남욱이의 조사 핵심이지. 남욱이가 뭐랬냐면, 야, 우리 유동규하고 우리는 형님 동생이기 때문에 그분이라 할 수가 없죠. 김만배가 65년생이고 유동규가 69년생이야. 4살 어린 동생으로 야, 동규야, 야, 형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런데 갑자기 그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천하동인의 그 1호의 지분 한 400에서 700억 정도, 700억 정도 되는 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분 거라고 된 게 이 그분은 유동규보다 더 위선이다. 전체를 설계한 뭐 조물주처럼 이 대장동을 전체 설계한 최종 책임자 거다. 이 말은 그냥 돌려 말하면 그 쉽게 말하면 이재명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남욱 이야기가. 아니 유동규 외에는 이재명 외에는 없잖아요. 그분이. 아니
그럼 이게 유동규 위에 뭐 곽상도 아들이 있습니까? 곽상도 아들 어린애인데. 정진상한테는 뭐 그분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는 또 한쪽 애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게 뭐 곽상도 게이트로 뭐 몰고 하려는데 곽상도 아들은 퇴직을 50억 받았어요. 근데 그 대표 지금 변호사 있잖아요. 이성문. 그거는 120억이거든. 120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이게 이성문 게이트라고 해라.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이성문 게이트라고 하지. 왜 곽상도 아들 게이트를 하느냐. 이러잖아요. 예. 따라서 두 번째 그분 이 조사가 아, 그렇군요. 아주 이게 중요한 네. 이게 두 번째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그분이 아니다. 정치인 그분 아니라고 또 딱 수사 가이드라인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좀 인간이야. 일단 검찰은 뭐 우리가 비판하는데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본인이 또 좀 준 게 있어요. 본인이 유동규한테 한 3억 본인도 로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예. 뇌물 공여 있잖아요. 예, 3억. 예. 요것도 이게 그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나무기한테 물을 때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녹취록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은 공개됐죠. 예. 근데 이 남욱도 녹취록이 있는데 남욱도 있습니까? 이 녹취록 예. 2014년 4월 30일 날 녹음한 거예요. 주민들 만나가. 아, 그렇죠. 그 예, 그거 하나.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가 재선만 되면 유동규가 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날개 단다. 예. 이게 뭐 이미 이재명이가 재선만 되면 예. 유동규 사장 된다는 그 인사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청기누설이지. 예. 그러면 이게 유동규가 사장 되면 우리 사업 날개 단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유동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녹취록이 이미 공개됐어요. 방송에. 예, 맞아요. 예.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그 나무기가 이제 들어오면 그분 700억.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되면 유동규가 사장 된다는 녹취록. 예.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7명. 그다음에 본인의 개별 로비.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지금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런 걸 제대로 조사를 할 거예요. 나는 50억 클럽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프레임 자체를 이재명 수사라든가 몸통 수사가 아니고 누가 돈 먹었느냐. 대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정치인 쪽으로 누가 돈 먹었더라. 곽상도 말고 또 다른 사람도 국민의힘에 있더라.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 그런데다가 또 이 검찰 수사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심각한 내분이 생겼어요. 네, 그것도 검사 있죠. 내분에. 네. 거기 검사가 뭐 17명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유일하게 특수 경험이 있고 수사를 좀 할 줄 알고 네. 유동규를 구속시킨 검사가 김익수 검사입니다. 아, 김익수군요. 뭐 김익수. 예, 저 언론에는 김익수라고 안 나오고 그냥 뭐 부부장 그냥 뭐 검사예요. A 검사 뭐 보자 하길래 서변호사가 오니까 그냥 아니 저희는 탁 다 나오는 뒷조사를 다 하고 기자들이고 검찰 내부에도 제가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예. 이 김익수 검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너 KT 쪼개기 후원 그 이미 끝난 사건 있잖아. 예. KT 예. 이 사건 하라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부부장이 하나 남은 게 송철호 사이야. 김영준, 예, 맞아요. 송철호 사이.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하는 유동규 구속한 김익수 부부장을 수사팀에서 이게 배제가 돌려보내고 지금 이게 10몇 명이 기소대가 재판하고 있는 울산시장 천하의 그 송철호 사이를 수사의 중견 부부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수사팀장이 김태훈 아닙니까? 4차장. 예. 제가 누누이 말하자면 이게 제 대학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것도 민자당사가 증거해가 구속됐다가 완전 운동권 그 아닙니까? 이후에 검찰과장 할 때 윤석열 징계하려고 전라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했잖아요. 네. 이 김태훈이가 팀장이고 그 위에 누구냐? 이정수 아닙니까? 이정수가 이게 그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난강고등학교. 지금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지금 박범계, 그 다음에 김호수, 그리고 이게 이정수, 그 다음에 김태훈, 그리고 부부장이 송철호 사이 김영준 아닙니까? 이 수사팀으로 기대할 게 뭐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이재명의 방탄, 지금 이게 변호인단이라. 그래서 성남시장 압수수색 할 때도 시장실하고 비서실을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팀으로 저는 진실을 못 밝힌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학교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대장동 비리 아닙니까? 예. 대장동에서 이게 장자만 빼면 대동이잖아, 대동.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게 대동세상이 대동세상이. 잘 사는 대동세상. 예. 대장도 대동. 예. 근데 관련자들이 전부 대동고 출신이 많아요. 아, 그래요? 자, 유동규. 어, 유동규. 그 다음에 정영아 회계사 있죠, 녹취록? 정유화, 그 다음에 그 김오수. 김호수, 그 다음에 송영길. 송영길. 아니, 핵심들 유동규, 송영길, 김오수, 천백의 대동고야. 근데 이름도 대장동이잖아. 야, 저는 이게 제가 저번 주 방송에 송영길이가 의심스럽다 들었잖아요. 예. 거기 김오수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라 했잖아. 고문 변호사가 이게 짭짤한 자리입니다. 저도 많이 해박 알아요. 제가 이명박 오세훈 때 하다가 박원순 되니까 하루 만에 잘렸거든요. 이게 원래 한 달에 30만 원 주지만 사건을 주잖아. 사건을 주죠. 30만 원을 공짜로 주고 사건 한 건 1,300만 원 받은 게 성남시가 10년 동안에 500몇 건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더라고. 김호수 법인이 많이 가져간 거지. 저는 이런 이게 대동고 출신들이 대동세상, 이재명도 대동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면서 이 대동고 출신들이 아주 이렇게 발탁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저기다가 좀 후배들도 챙기고 압력도 넣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돈은 뭐 그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예? 모르죠. 지금 이게 120억 퇴직금 받는 그 대표 있잖아. 화천대유 이승문 변호사. 이게 송영길하고 연순 동기거든요. 동기고. 저는 송영길이가 이게 왜 계속 이재명 표만 들고 이낙연이 진짜 선수. 심지어 이게 이낙연 지지자 보고 일배라했다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송영길이 좀 의심이 간다.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그 또 청와대 실세도 지금 연루돼서 또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이 사건이요. 저는 상당히 그 여러 명 나올 것 같아요. 뭐 검찰 수사 여러 차례 뭐 이게 수사 의지도 없고 맹탕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저쪽에 수원지검 거기 이제 신성식이라고 또 유일하게 아마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이 이렇게 고위직 올라간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배쯤 되겠죠. 중앙대. 그 사람이 이제 딱 맡은 데다가 보냈으니 뭐 이건 뭐 하나 많아지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한 거고.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뭐 심재철이나 이종건 형사부장 있잖아요. 이런 게 권력의 개로 생각하는데요. 심재철이나 그다음에 그 이종건 있잖아. 그 박은정이 남편 성남지청장. 지금 이종건 부인이 성남지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네, 성남시. 그런데 이거 저희 법조인들은요. 진짜게 그 권력의 개 오른팔은 둘이가 이정현하고 신성식이에요. 네. 그렇죠. 이정현, 신성식 있잖아요. 이 두 명이 진짜 이게 권력의 개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이재명 후배가 있는 수원 이게 보낸 거는 빨리 그 변호사비 덮어라. 이런 거지. 이 변호사비는 심각하거든. 제가 아까 이게 앞에서 이번에 국감의 효성 거의 숫자가 비슷한 효성 사건의 변호사비가 400억 썼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5건을 재판하고 2억 5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현장, LKB 다 있다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덮어도 반드시 이게 특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높아져서 지금 73%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거기에 뭐 응답 안 한 사람 빼고 하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다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본선 정도 들어가면은 이재명이가 나는 특검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좋아. 그렇게 특검을 한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깨끗이 특검을 통해서 내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선은 끝난 거예요. 전에 MB도 BBK 특검을 받았잖아요. 막판에. 뭐 설렁탕 하나 먹고 뭐 탕 하나 먹고 곰탕인지 설렁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버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아마 이게 그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아요. 역사는 이게 미래를 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보면 이게 그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어요. 뭐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뭐 모면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검찰 그 권력의 애완견들 있잖아요. 동원해가 해봐도 지금 이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면요. 특검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 눈치 봐가지고 특검이 못 밝히면요. 그럼 이게 또 임기 끝나면 또 특검으로 갑니다. 예. 재특검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그 권력에서 일시 은폐된 진실은요,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영원히 은폐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지금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이게 어떻게든 그 새치혈을 논리가지고 국민을 이게 그 혹세무민해가 요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요, 그렇게 국민 전체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젠가는 이게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전에 윤석열 후보도 수사를 이따위로 하는 법이 있느냐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당신들 나중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게 딱 견적이 나오는데 이런 수사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뭐 김호수도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법사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이 김호수라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성남시청 그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했으면은 수사 손 떼야죠. 그리고 김호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박범계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아니, 김호수가 성남이 뭐 10년 살아가 자원봉사하다고 같아. 아니, 자원봉사하면 이게 자원봉사를 해야지. 왜 매달 30만 원씩 받고 사건을 이게 1,300만 원씩 받아 싹쓸이 해가지고 소송까지 법무법이 화연에 보냈잖아. 그리고 이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2,900만 원씩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2,900만 원씩 고문료 받은 거 아닙니까? 김호수가. 이게 자원봉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이게 이재명이가 되면 성남시 고문변호사니까 그 인연을 통해서 총장직 수행할 때도 도움 되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실제 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차관까지 하다가 나간 거 이재명하고 이게 유착된 이런 거고요. 지금은 보면 권순일이도 전부 이게 돈도 돈이고 돈도 챙기지만 나중에 이재명 되면 대법원장. 나 대법원장 한번 해야지. 이 생각으로 이게 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호수도 자기가 그때는 법무총 차관까지밖에 못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선을 닿아가지고 자기 나도 총장도 해보고 장관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게 갔다 봐야죠. 장관까지 뜻을 지금 갖고 있다고 봐야고. 성남시장 할 때 그 성남지청에 차장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 서로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쭉 인연을 맺어왔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처럼 검찰이 어제 무슨 여야 의원 토론회도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부실하냐 이런 것은 자기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부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검찰이 계속한다면은 검수안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 네 가지로 국민이 검찰 신뢰 이런 게요. 처음에 유동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갖다가 이게 던졌는데 뭐 마치 그걸 이렇게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렸죠. 이게 첫째 신뢰 잃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규 구속영장을 아주 부실하게 말도 안 되게 곽상도 50억만 내물려가지고 부실하게 해가 기각됐죠.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잖아. 근데 시장실이나 빚을 다 빼버렸죠. 이게 세 번째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대로 수사는 김익수 부부장은 돌려보내고. 지금 이게 그 송철호 사익하는 이런 게 팀이 문제고. 이것 때문에 그 검찰의 신뢰는 많이 땅이 떨어졌다. 이래 보입니다. 검찰의 신뢰 떨어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검찰이 이런 상태로 가면 국민이 검찰을 완전 심판을 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내년 3월 9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지금 자명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찰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